그 한국형 ICT 기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이제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정부 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한국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특징은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의 130만 명, 40만 명 되는 독거노인들 가운데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취약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역에 발굴된 취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이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시범 사업의 경험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이런 그 이제 키워드들이 등장한 것은 최근 한 2, 3년 사이의 일이고 이제 물론 그 이전에도 테크놀로지가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은 요즘 이야기하는 테크놀로지와 다른 차원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했었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꾸준히 이거를 그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에 이걸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전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 지금의 현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기술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리 운영을 위한 전문력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는 가장 큰 사실 이유는 저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4차 산업혁명과 너무 거리가 먼 곳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저희 기관들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 종이 영수증을 종이에다 풀을 붙여야 되고요. 그 평가받기 위해서 많은 문서들을 파일링을 해서 제본을 하고 방 한가득 쌓아놓고 기관이나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그런데 바깥 복지관 밖을 나가면 완전 다른 세상이 있는 거고요. 세탁소에 물건을 맡겨도 요즘은 앱을 통해서 내 세탁물이 어떻게 빨래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피자를 시키면 피자가 오븐에 들어가 있는 앱부터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배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앱들이 존재하고 거리에 있는 주차 요원들은 스마트 기기 단말기를 들고 저의 주차 그 시간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은 그 기관을 하루 다녀간 어르신들이 총체적으로 몇 명인지, 그러니까 다녀간 회원들이 몇 명인지를 그날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굉장히 데이터가 분절되어 있고 모든 것이 수기 방식이고 물론 RFID 카드로 이제 출석 체크도 하고 스마트폰 교실이 있어서 스마트폰 교육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의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비용 손실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자산들이 지적 자산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좋은 기술과 하이텍과 여러 가지 그 지적 자산들이 현장에까지 오는 게 그 거리가 아직 굉장히 멀다. 그러니까 제품화돼야 되는데 제품화되는 것도 어렵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상품화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이 테크놀로지와 사회서비스 현장이 하루빨리 만나서 뭔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독거노인을 위한 ICT 시스템이 그러한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바꾸는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진행된 이런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체계 또한 보건복지부와 또 소방청과 사회보장정보원과 이제 지자체의 여러 담당 부서들 또 지역센터의 사업 수행 기관들이 연결되어서 백내 장비라고 하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연결되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비가 노후화된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 간에 존재하는 이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하기에는 자료 분석이라든가 서비스 제공의 어떤 수준이 미흡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장비도 여전히 기술이라든가 센싱 기술이라든가 또는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취향에 맞는 디자인 개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성의 그 개선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령자와 ICT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최근에 진행된 연구를 보면은 기존의 서비스들은 안전 욕구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의 단계는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세이프티와 관련된, 그러니까 안전에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여가 문화라든가 또는 일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도 활용될 필요가 있고 잔존 욕구를 이제 그 자존에 대한 욕구, 디그니티와 관련한 그런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추가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SK 하이닉스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응급 안전 알림만 받는 게, 서비스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스피커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고 정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 센싱 기술의 신뢰성 확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스스로 기기를 조작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교육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